저는 IT를 한 25년 이상 했고요. 해외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만 한 15년 정도 하다가 한국에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인데 상당히 여러분이 그동안 써왔던 이러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써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오늘은 PPT 없이 여러분 손안에 있는 모바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로 러닝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예. 근데 혹시 써보신 분 계십니까?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또 뒤에 계신 분 중에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이크로 러닝을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기능을 가진 플랫폼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 앱 들어가 보셨어요? 노비 앱? 네. 이 프로그램 보이십니까? 지금 12번 들어가셨네요. 혹시 안 보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옆에 분들 잠깐 봐주시고 저는 스크린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주는 스크린은 여러분이 모바일 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모양이. 왜냐하면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것이 모바일 플랫폼에 맞도록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데스크탑으로 갔을 때는 마이크로 러닝이 그러니까 모바일 폰의 기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는 가능하면 좀 인터랙티브하게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언제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서를 사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뜨셨죠? 거기에서 첫 번째 세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자기소개 세션인데요. 자기소개 세션은 3분에 걸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가는 대로 자기 세션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손으로 터치해 보세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거기서 각 액션 타입을 누르시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죠? 하나씩 클릭하면서 들어가셔서 저희는 요 하나하나를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액션 3번째까지 마무리 하시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누르시면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가 나오면 테이크 포토 버튼을 누르고 한번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고 오늘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신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한번 써봐 주세요. 오늘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그냥 자유롭게 단어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손을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50%만 완료가 됐으면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까지 끝내고 나면은 진행할게요. 네, 지금 뭐 잘들 하고 계시네요. 손 들어주세요. 끝나신 분들은.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 끝까지 저기 뒤에 들리시죠? 네.
한 5분만 더 마무리하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사진 한 분 올라오셨네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쓰시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앞으로 내가 영어를 배우거나 또는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오늘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가져가시면은 제 강의는 오늘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능을 효과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번 다 써보는 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가셨어요. 네, 일단 세션 1만 끝내죠. 세션 1만. 네,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하하. 네. 제가 지금 올렸어요. 뭐 오픈될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는 내용들을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안 찍으시는 거예요? 못 찍는 건 아니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러닝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학습자가 학습을 유도하도록 만들고 또 학습자와 또 트레이너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킵니다. 리얼타임으로 이런 식으로. 네, 마이크로 러닝의 하나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들이 원하면 언제든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육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 참여도 또는 내가 퍼스널라이제이션, 내가 뭔가 교육에 마이크로 러닝이지만 참여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는 이런 기능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을 더 즐기듯이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참여도를 높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세션은 여러분 화면에서 네, 여기 뭐 편하신 대로 보시는 모바일 폰을 보시면 더 좋아요. 마이크로 러닝 시대가 선포됐습니다. 아마 교육 업계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2017년에 HRD 컨퍼런스에서 거국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토니 밍햄 회장님이. 자, 앞으로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교육은 이러닝으로는 안 된다. 네, 뭐 잘 아시겠죠? 네. 마이크로 러닝 아니면은 안 된다. 더 이상 투자 또지는 개발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2017년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올해부터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되게 지금 이렇게 요구가 좀 급격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제가 권한을 막아놨거든요. 여러분이 막 넘어갈까봐 권한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러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거에 보면 자,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영상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소리가 막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양해하시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오늘은 실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해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세션 1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세션은 전체 끝나는데 10분 안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10분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제가 다 보라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한테 오픈되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액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마이크로 러닝인가 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소리가 나면 돼요.
네, 쭉 보세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질문까지 나옵니다. 쭉쭉 들어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이크로 러닝을 되게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게 한 1분 30초 정도 되죠? 여러분이 그것만 보시면 마이크로 러닝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퀴즈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그거 보시고 퀴즈까지 해주세요. 문제 제가 미리 보여준 거 이 답을 아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나면. 네, 그렇게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의견도 나누시고. 네. 좀 작게 틀으셔도 되는데 되게 크게 틀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마이크로 러닝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뭐 마이크로 러닝을 정의하는 거는 다양해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보신 영상에서는 마이크로 러닝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 내가 보니까 마이크로 러닝은 이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터치해 보세요. 터치해 보세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네요.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터치하셨어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볼까요? 오, 12분 중에, 와우. 첫 번째 답을 46% 분이 답을 하셨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첫 번째를 선택하셨네요. 네. 여기서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또 넘어가요. 대부분의 마이크로 러닝 하면 사람들이 분절 또는 쪼갠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꼭 넣으셔야지 마이크로 러닝을 잘 이해한 거예요. 뭐냐면은 개념만 컨텐츠로 담아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개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첨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개념만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젊은 친구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나 그보다 더 영한 세대들은 너무나 이게 멀티미디어에 잘 익숙돼 있죠. 그리고 유튜브처럼 4분이 인계의 한계를 느끼죠. 그렇죠? 4분 너무 지루하죠.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학습자의 대상에 따라서 교육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분에서 1분 30초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갈 때는 흥미 유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컨텐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흥미를 유발하지는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지 다 마이크로 러닝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엄청난 우리한테 변화를 의미하죠. 물론 또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마이크로 러닝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만 제가 핵심적으로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지금서부터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분 40초짜리인데 한번 볼게요. 네, 1분 40초. 아니요, 저를 보지 말고 모바일 폰으로 직접. 네, 보세요. 모바일 폰 안 되시는 분 계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조금. 네. 아, 그럴까요? 네. 이번 영상은 너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알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고 믿는 4차 산업혁명이 모바일 폰으로 보시는 분은 보세요.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전체는 제조업을 다시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역시 스마트 팩토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사력 2.0으로 정하고 사회를 바꾸겠다고 정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기술과 산업 발전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쪽에 가까운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모여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수많은 기술을 토의했지만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하기는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개별적 기술로 보았을 때 일부 현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세상의 융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 다시 정리해보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와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O2O, 즉 현실을 의미하는 오프라인과 가상을 의미하는 온라인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차 혁명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네. 뭐 4차 산업혁명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O2O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아까도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딱 뭐라고 정의를 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그렇게 어떻게 불리어지고 있는지만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오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일단은 그러면 개념만 잡자라고 했을 때는 O2O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프라인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온라인도 커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육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해서 교육 효과를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좀 더 아이들이 모바일 폰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겠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다 제공하여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또 한번 제가 질문하는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구조는 오늘 여러분하고 보고 있는 마이크로러닝 구조는 학습을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계속 제가 써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다 보고 나면 뭐 괜찮겠는데 아니면 뭐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라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감 잡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컨텐츠를 짧게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는데 요점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질문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걸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유도하는 겁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하면서 넘어가시죠. 네. 요 두 가지는 그냥 그래도 오늘 4차 산업혁명을 터치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좀 하이라이트 해드리면
사회 문제 해결로 가느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아니면 산업기술 전반으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중국과 한국은 네, 후자로 가고 있죠. 기술적으로. 그러나 전 세계의 방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네. 50대 50이네요. 와우. 완벽하게. 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생각이 바뀐 거죠. 그쵸?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요. 250조. 얼마나 되는 돈인가요? 네.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이러닝 마켓이 250, 물론 이제 전 세계 마켓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이러닝, 또 우리나라의 교육 프로그램, 또 교육 시장은, 우리나라 교육 시장은 한 32조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럼 콘텐츠를 다 바꿔야 되나? 지금도 그렇게 많은 콘텐츠들인데 그럼 부족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디지털 이러닝,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 하나의 디지털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장에 대한 콘텐츠들이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뭐 이러닝하고 그러면은 뭐 마이크로 러닝이 뭐 그렇게 다른가?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시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보고 또 학습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시키는 분들의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는데 기업 쪽 살짝 터치하고 갈게요. 기업 쪽에서는 2020년에 제일 필요한 교육이 이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또는 성인들하고 직장인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어떠한 자세, 태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한번 교육 내용들을 볼까요? 네. Complex Problem Solving 뭐 이런 겁니다. Critical Thinking 이런 거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있는 이러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닝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부터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겠어. 라고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계속 내가 누군가하고 비판적 사고로 연습을 해보고 그게 적응되고 적용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타도록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학습도 그렇게 디자인되도록 나온 것이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디지털 이러닝 플랫폼, 디지털 교육 항목들은 다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토론한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학습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타도록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툴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아까 보신 그 마이크로 러닝이란 무엇이냐라는 영상에서는 50%로 나왔습니다. 근데 최신 결과에 의하면은 70%의 밀레니얼 세대, 85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우리 젊은 세대들은 70%가 모바일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 조그만 모바일 폰으로. 데스크탑이 크고 좋은데 말이죠. 네.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집중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서치할 때도 네이버로 가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서치하고 배우는 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은 빨리빨리 핵심만 배워서 바로 적용하는 그런 기법이나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바일 폰이 학습 도구로 최적하다라고 70%의 밀레니얼 세대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요새 가지고 있는 모두 이러니 모바일 폰으로 다 되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다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 환경으로 디자인된 프로그램과
기존의 이러닝으로 된 프로그램이 다른 점을 좀 이해하시면 그것도 또 여러분이 앞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질문은 언제나 해도 좋습니다. 네. 왜 새로운 학습 도구가 필요한가? 제가 지금 디지털에 대한 디맨드가 250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학습 도구가 필요한 거는 기업들이 일단 답을 해주고 있죠. 교육에 당장 필요한 기술들이 상당히 다르죠. 예. 뭔가 본인의 어떤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창의성이 좋아지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예제 중에도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결국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변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졌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들에 대한 사이클이 짧아졌죠. 그리고 기업들은 every single day change를 하지 않으면 지금 서바이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트레이너 입장,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갖다 주는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새로운 학습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답은 역시 밀레니얼 세대 맞습니다. 네,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는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지만 가장 제가 밀레니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해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임팩트가 강한 게 아니라 학습을 유발하고 흥미있고 재미나게 우리처럼 막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신나고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재밌고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그 부분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도 한번 한번 각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터치해 보시면서 느끼셨죠?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 왜 요구되는지 세션을 마쳤습니다. 별표 점수 주셨어요? 제가 이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만져보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보시던 이러닝하고는 좀 다르죠. 그쵸? 예.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이 왜 요구되는지도 아까 답을 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때문인지, 밀레니얼 때문인지, 아니면 급변하는 이 경제 구조 때문인지 여러분이 각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네,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하이라이트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이것이 전체적인 마켓 트렌드입니다. 요새는 비즈니스가 디지털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안 하고는 비즈니스가 안 되죠. 그렇죠? 마케팅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생모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딘지 아시겠죠? 네. 이병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이병헌을 모델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유튜버, 제가 그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막 좀 제 눈에는 상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맛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 구독자 수가 한 20만 정도 되는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홍보했는데 이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들이 나온 요번에 상품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상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황했다. 왜냐하면 이병헌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이병헌을 썼을 때보다 그 병맛의 유튜버를 썼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은 다 유튜브로 마케팅을 합니다. 유튜버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콘텐츠를 예전처럼 그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요새는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방송국에서 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국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안 돼. 물론 이제 방송,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적자, 아니 뭐 다는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유튜버를 보니까,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보고, 그죠? 넷플릭스를 보니까, TV를 보거나, 왜냐하면 TV는 여전히 기존의 구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연예인 비용, 뭐 광고, 여러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나 지금 다른 채널의 유튜버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고, 기업들은, 방송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이익 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은 없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1인 컨텐츠 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1인 컨텐츠 시대가 나오면서 유튜버가 그거를 증명하듯이 지금 상당히 붐을 타고 있는데, 컨텐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학생들을 통해서 O2O로 하려고 할 때 여전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은 컨텐츠. 여러분도 컨텐츠 딜리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선생님이니까. 내 컨텐츠가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영상의 컨텐츠 시대가 아니라 1인 컨텐츠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유튜버는 사람들에게 재밌고 신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도 여러분 각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학생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타겟되는 그 고객들과 언제나 접점상 컨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하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과 이러닝 비교를 할 거예요. 이거를 하나 보고 나면 좀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다르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셔서 영상들 여러 개 보시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을 볼까요? 그럼 모바일 학습 설계와 기존 이러닝 학습 설계의 다른 점은 1분 26초입니다. 기존 이러닝 플랫폼은 무표를 사용하여 지식 전달의 목표이며 일반형 전달식으로 평균 완료율이 최대 8%이며 학습 시작률은 33%입니다. 반면 모바일 플랫폼은 MPPG를 이용하여 스킬과 경험 위주의 콘텐츠를 바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 방법으로 평균 완료율의 경우 최대 70%이며 학습 시작률은 76%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MPPG를 이용한 마이크로 러닝이 시작률과 완료율 모두 더 좋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인 그노비의 학습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학습자들은 100% 만족하고 최대 70%의 시간이 단축됐으며 85%가 응용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의 사례를 보면 6주 과정을 85명의 성인학습자 기준 총 503건의 공유가 이루어졌고 1,718분이 교육 몰입 및 연륜을 보였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도, 재미, 성취율, 만족도는 모두 89%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여러분의 시선을 끌었나요? 어떤 부분? 네? 공유할 수 있다. 네. 또 몰입도 어땠어요? 몰입도. 그쵸? 네, 우리 아이들 집중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마이크로 러닝이 이 지금 HR 인더스트리부터 이 전체 마켓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저 몰입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배우고,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확신이 증가한 거, 이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마이크로 러닝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아마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교육 받았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모바일폰 여러분이 다 그 컨텐츠 딴 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죠. 필요할 때 바로 보고
네, 1분에서 2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찾아서 볼 수 있죠. 그렇죠?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죠. 만약에 내가 본 영상이 10분만 돼도 그게 5분 정도에 있었다, 그 내용이. 그럼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5분까지 빨리 가서 그걸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건 다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르다라는 게 우리는 뭐 무쿠 너무 잘 알죠, 무쿠. MPPG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봤을 거예요. 그쵸? 네.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네. 왜 얘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네. 아까 마이크로 러닝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잘라서 전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이나 유도를 통해서 또는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바일 폰으로 돼 있는데 무크는 데스크탑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모바일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무크로 된 영상을 모바일로 봤을 때 영상 자체에서 여러분이 건질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게 보이거든요. 또는 인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MPPG는 모바일 폰으로 디자인 됐기 때문에 봤을 때 영상과 소리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동돼서 극대화시킵니다. 이해를. 그래서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게 MPPG고요. 기능상의 차이점 좀 길어요. 3분인데 한번 살짝 볼게요. 그래도 오늘 마이크로러닝은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모바일 학습과 기존 이러닝 학습의 기능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이러닝의 무크 방식과 모바일 마이크로러닝 학습의 MPPG 방식으로 각각 모바일 반응형 방식과 모바일 우선 방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모바일 반응형은 초기에 외부로 개발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기기의 화면 사이즈와 해상도에 맞춰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는 모바일 반응형의 표준 사례로 일반 웹으로 설계된 사이트가 다양한 기기 사이즈에 자동으로 맞추어진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바일 폰 사용자는 모바일에 맞춰 축소된 내용이 안 보이겠죠? 그렇죠? 및 자료들의 불편을 느낍니다. 반면 모바일 우선 방식은 모바일의 크기, 품질 등의 제약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콘텐츠와 모바일 기능으로 설계된 방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몰라몰라 사이트의 경우에는 모바일 우선 방식의 설계 및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들이 모바일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반응형 교육 프로그램은 영상 제목 검색이 가능한 검색창과 교육 메뉴, 수강 중인 강의들이 있는 강의실 메뉴와 회원 정보 같은 메뉴들이 있으며 수강 중인 교육 강좌의 진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강좌에서는 실제 인물 위주의 약 1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 제공되며 강의 시 제공되는 자료나 출판의 내용들을 보면 모바일 반응 방식으로는 보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우선 방식의 플랫폼을 보시면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목차를 볼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인증된 런, 링크, 어플라이 앤 쉐어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세세한 기능으로는 먼저 보기 액션으로 이미지와 함께 설명을 볼 수 있으며 읽기 액션의 경우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영상 액션을 통해 1분 30초 이하의 짧은 영상들로 핵심만 빠르게 공부할 수 있으며 퀴즈 액션을 통해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투표 액션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뱅크를 통해 시험과 같이 문제만 풀어볼 수도 있으며 문제의 순서는 매번 바뀝니다. 그룹 토론을 통해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내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프로그램 내에서 활동한 모든 기록을 보여주는 활동 메뉴,
큐레이터 및 그룹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메시지 메뉴가 있으며 프로필 메뉴를 통해 내가 학습한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 사용 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핸드폰을 흔들어 기술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교육 효과 또한 큰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뇌츠풀이었습니다. 네, 기능까지 보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셨나요? 네.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의견 줘보세요. 어떤 기능이 MPPG가 무크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까? 강의 시간 짧다는 거. 네,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사실 마이크로 러닝을 저희가 이제 기업에다가 런칭하고 또 학교에다 런칭했을 때 반응이 좋은 점들이 다양해요. 다양하게 다른데 기업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퍼포먼스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시켰는데 이 직장인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뭔가 변화를 해가지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야지 이해하고 그거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에는 문제뱅크 기능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거기에 안 넣었는데 제가 문제뱅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문제든 1000문제든 제가 쫙 냈다. 그 다음부터 랜덤하게 뭐 10개든 20개든 계속 바뀌게 낼 수 있어요. 애들이 들어갈 때마다 프로그램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겠죠. 문제가 바뀌고. 또 예를 들어서 4선지답을 했을 때 1, 2, 3, 4 답도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뱅크 기능으로 아이들이 뭔가 학습을 계속 유도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을 계속 재밌게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크 방식의 학습 방법과 MPPG의 방식이 다른데 그림으로 보면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도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네, 아시겠죠? 데스크탑으로 디자인된 거는 모바일 폰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불편하죠. 그렇죠? 작고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죠. 모바일 폰으로 디자인된 것은 데스크탑으로 갔을 때 더 자세히 보이긴 하지만 모바일 폰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줄 수 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닝의 대표적인 무크와 마이크로 러닝의 대표적인 MPPG의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그때 답을 좀 해주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모바일 폰이 되시는 분들은 저랑 속도를 같이 내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바일 우선 방식, 지금 MPPG죠. 그렇죠? 디지털 러닝, 마이크로 러닝,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내가 선호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직까지 없다. 이런 분은 마지막으로 선택해요. 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있네요. 그렇죠? 짧은 학습 설계. 그룹 디스커션. 아이들이 요새는 SNS를 가지고 그룹 디스커션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그룹 토론이. 저는 이걸 좋아해요. 네. 역시 짧은 학습 설계.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짧은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나요? 아까 보니까 다 1분 30초 막, 그쵸? 길어야 4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그렇게 짧게 설계하고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빙고. 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네.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신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짧은 핵심만 끌어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재밌고 즐겁게
그쵸?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면서 각자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애들이 그냥 터치. 그리고 보고, 영상으로 보고, 질문하고, 선생님 별표 달아주고, 이런 방법을 애들이 즐거워할 수 있겠죠. 여전히 반응 없으시네요? 네. 이게 학생들하고 하잖아요. 이거 진도 안 나갑니다. 막 사진 올리고 자기네끼리 이미 커뮤니케이션하고 난리 나요. 뭐, 야, 뭐, 어쩌냐, 이러고. 근데 역시. 네. 엄청 집중하시네요, 이 수업에. 네. 그 다음 세션은, 자, 지금 그랬잖아요. 짧은 설계, 뭐, 신나고 재밌게, 마이크로 러닝, 대강 알았어. So what?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그쵸? MID로 이제 단어를 바꿨습니다. 마이크로 러닝에서 제가 MID로 바꿨어요. MID는 뭐의 약자냐면, 모바일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모바일 방식의 학습 설계. 아까는 MPPG. 또 이렇게 표현했었죠? 단어를 여러 가지 써보는데 여러분이 그냥 편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크로 러닝, 디지털 러닝, MPPG, 모바일 퍼스트. 그거까지 오늘 얘기했고, 이제는 MID 들어갑니다. MID, 일단은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Agile, Transformative Theory, 요런 것들이요. Agile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인셋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인셋이. 그러니까는 애자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특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문화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완벽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잘해야죠. 그리고 출고되기 전에 뭔가 신경 많이 써야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에다 애자일, 디자인 띵킹과 같은 기업에서는 그 두 단어 아니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회사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애자일 조직, 애자일 어프로치. 이 얘기가 거의 50% 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디자인 띵킹. 그러니까 우리도 애자일은 알지만 제가 이 MID를 할 때 애자일 마인드가 왜 필요한지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딴 겁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사이에선 애자일이 화제입니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도입한 경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드로이드, 아이폰과 같은 글로벌 히트작의 배경에 애자일이 있습니다. SK, HDC 등 한국 대기업의 각 계열사들도 그룹 오너의 혁신 의지에 힘입어 애자일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기만 하면 기업을 쑥쑥 성장시켜준다는 애자일은 마치 동화 속 요술주간 같은데요. 우리 회사도 애자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고민에 앞서 애자일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애자일은 1990년대 중반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조직 상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세운 계획을 하부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워터폴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워터폴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다 몇몇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모여 애자일을 정립했습니다. 사실 애자일은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론보다 운영 철학이나 조직 문화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고객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게 애자일의 전제입니다. 애자일의 가장 큰 목표는 환경 변화에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제품이 기획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중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계획을 수정해야 할 테니까요. 애자일은 불운분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형태만 갖춘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고객들이 제품의 반응과 지적을 보내면 이를 반영한 제품을 다시 공개하고 제품 공개와 고객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운영 과정은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애자일의 핵심은 사전에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기업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기업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는 다 기업이 핀테크다 아니면 뭐 4차 혁명 관련된 테크 개발의 스타트업 컴퍼니나 벤처 기업하고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리 조직이 약해서
그걸 모르니까 빨리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가 애자일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스타트업 컴퍼니가 그거를 해가지고 기업에 쏟아붓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뭐냐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제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시는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똑같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 하고 기능 나오고 고객의 피드백 봐가지고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방법도 애자일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내가 MID를 설계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가 직접 제작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애들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수정하고 그러면 플랫폼이 얼마나 쉽고 또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될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마이크로 러닝이 학습자 입장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짧은 강의에다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야 되지만 자 이제는 MID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은 쉽고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애자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그런 컨텐츠를 내가 개발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학습 팀들하고 나누고 싶을 때 이거 배우는데 좀 어렵네. 이거 수정하는데 시간 걸리네. 이러면 그거는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의 기본적인 철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하나 드리고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정보교육원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가지고 출시되는데 평균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이. 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 러닝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 2개월 걸립니다. 4개월이 세이브 되죠. 애자일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학습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학습 방법은 잭 매지로우의 Transformative Theory, 이게 전환 학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이 학습을 재미있게 하면서 성과가 좋으려면 요 프로세스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네. 그러니까 런을 먼저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학습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막 가르치죠. 거의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는 시간이 만약에 내가 50분 수업한다? 50분 동안 뭔가를 아이들하고 한다? 그랬을 때는 30% 이상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30%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 40%는 뭐냐면 아이들이 배운 거를 자기가 리플렉션 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질문을 던져서. 자, 오늘 이걸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해봤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사고해서 자기의 정보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걸 40%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용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니까 애들한테 영어로 자기소개 해봐. 그럼 오늘 배운 거 영어로 한번 샘플 문제 만들어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도 지금 방식으로 그냥 하면 애들이 재미없어 하겠죠. 네가 적용해가지고 화면으로 레코드해서 올려봐. 그럼 아이들이 막 보고 이제 와 누구 게 좋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어플라이하고 리플렉션 하는 거를 더 공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쉐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쉐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네. 아이들이 자기가 연습해보고 제가 화면으로 찍었어요. 공유했어요. 남들이 한 걸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이 내가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냥 연습일지라도 해봤기 때문에 확신이 는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보다, 그냥 답했을 때보다 내가 연습했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공유해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해본 것 같은 경험이 생겨서 훨씬 나중에 어떤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이 기억되거나 또는 트라이 하는데 훨씬 더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는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효과가 좋아진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Learn, Think, Apply, Share.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뭘 드리죠? 영상. 빨리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think하게 하죠. 이 중에서 좋은 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사진 찍고 쉐어하는데 이제 학습 끝나고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을 이렇게 계속 쓰는 겁니다. 이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입증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엔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그 4가지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Learn, Think, Apply, Share가 왜 중요하냐? 유레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유레카 효과. 내가 아는 것보다 와우, 뭔가를 내가 체험하고 터득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탔을 때 훨씬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유레카라는 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보다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자료 좀 다 찾아보시고요.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사운드를 언제나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많이 줘야 재밌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간단한 이미지에다가 한번 사운드까지 실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간의 수업 이론 9가지. 로봇 간의 9가지 단계입니다. 이게 9가지 단계거든요. 이거를 적절히 유지해 주면서 프로세스를 타줘야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는 잭 매지로의 트랜스포메이티브 티어리를 말씀드렸고, 요번에는 로버트 간의 9가지 학습 이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모바일 폰으로 볼 때는 9가지가 이거예요. 주의 집중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영상 썼죠. 아이들이 영상을 좋아하니까. 거기다 음악까지 막 넣어줘요. 그렇죠? TTS를 실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음성은 다 기계음입니다. 누군가가 읽은 게 아니에요. 요새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문장만 치면은 기계가 읽어줘요. 그거 녹음 떠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하게 하고 교육을 할 때 기대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럼 내가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클릭하면 정보적 피드백을 주도록. 그러니까 큐레이터하고 학생하고 우리가 1대1 코칭에 멘토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강화하는 기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씩 터치하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 기능이 생기나를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게 하는 거는 학습자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모바일 폰으로 볼 때 그 9가지 그 단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에 이거를 적용해야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는 이 설명문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9단계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MID 디지털 러닝, 마이크로 러닝을 할 때 지금 제가 몇 가지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네, 잭 매지로, 로버트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사실 기업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은 요새 직장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기업은 어찌됐든 가르쳐가지고 변화를 유도해야 되고, 변화 없으면 지금 기업이 서바이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을 되게 선호해요. 그럼 이 게임 기능이 어떻게 모바일 폰에서 마이크로 러닝에서 되느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 4가지를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도합니다. 첫 번째 서프라이즈 요소, 두 번째 보상,
그렇죠? 우리가 게임할 때 보면은 게임할 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이 적군이 나타났다든지, 그렇죠? 생기지 못한 폭탄이 날라온다든지. 예. 보상 효과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결하고 나면은 금배지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보상 효과, 스토리텔링, 경쟁. 그죠?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클릭하면 방법을 알려줘요. 이 방법이 마이크로러닝에 다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플랫폼 안에 있어서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컨텐츠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편집하거나 설계해서 그거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이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학습할 때 어떻게 설계할 때 넣을까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보상 효과는 마이크로러닝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certificate, 또 점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줄 수 있게, 리얼타임으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효과를 애들이 계속 누릴 수 있게 이런 기능이 돼 있고요. 너츠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학습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30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6개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애들이 한 10일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공부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료율이 되게 저하되잖아요. 특히 무쿠는 지금 완료율이 8%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애들이 계속 공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너츠 기능,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듯이, 오늘 공부를 안 했네,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가 또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러닝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만약에 이틀 이상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틀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공부해야지. 오늘 공부할 게 이건데 안 했네,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학습자가 공부하도록 계속 이렇게 가볍게, 부담되지 않게 가볍게 터치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눌렀을 때 저는 지금 영문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 볼 때는 한국말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웹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션이 인증서예요. 그쵸? 근데 인증서를 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제가 지금 24% 완료했거든요. 80% 완료해야지 인증서를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80% 완료해가지고 인증서를 바꿔야 말겠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설계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제 MID, 모바일, 마이크로러닝, MPPG 형식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잭 메지로의 Learn, Think, Apply, Share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간의 수업 방식처럼 이런 기능을 주면서 게이미피케이션 줘서 재밌게 하고 정규적으로 공부 안 하면 하도록 유도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됐든 강의를 하든 학생을 가르치든 여러 가지 학생들의 1대1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할지라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오프라인보다,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트레이닝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러닝이 왜? 우리가 아이들을 1대1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 태도나 학습 스타일, 애들마다 학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처음 공부했으니까 오늘 갑자기 폭주하는데, 학생들의 공부 트렌드를 일, 주, 월, 연도별로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대답, 답변, 공부하는 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학습자의 분석된 시간을 볼 수 있고, 이 친구가
어떻게 평가하고 프로그램에 등급을 줬는지 안 주셨네요, 등급을. 아, 잠시만요. 네.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돌아갈게요. 지금서부터 한 30분 남았는데요. 지금 한번 세션을 보세요. 세션 5. 실제 구현 과정. 그 다음에 사례가 한 2개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 볼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까요? 그죠? 집중적으로 뭘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도 1인 컨텐츠 시대를 맞아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과연 개발할 수 있나가 궁금하신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구형 방법 간단하게 보죠, 뭐. 그쵸? 네. 네. 그리고 나서 샘플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그냥 쭉 따라가 보시죠. 프로그램 카피하고 각 세션을 수정합니다. 영상도 집어넣고 네, 각 액션 타입도 그 자리에서 수정합니다. 어려워 보이시나요? 쉬워 보이시나요? 네, 아까 여러분이 작업 네, 여기서 제가 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다 보시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저희가 HR 분들 오시면은 교육을 2시간 합니다. 2시간. 온라인 교육도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 페이스가 쉬우니까. 지금은 제가 영상만 보여드렸으니까 뭐 조금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겠지만 영상 올리고 타이핑 치고 컨텐츠 넣고 하는 것이 거의 여러분이 워드나 엑셀 쓰는 거랑 똑같고 파워포인트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교육받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은 조금 어렵죠. 영상은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 프로그램 틀 다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2시간 교육으로. 아까 애자일 방식이죠. 아주 획기적인 애자일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교육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안을 드릴 거냐면 프로그램 개발하시겠습니까? 제가 개발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모바일 폰으로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이 방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 그냥 처음서부터 설계 디자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베스트 템플릿이 다 있어요. 가장 내가 원하는 학습, 그러니까 교육할 대상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대인지 유치원인지 뭐 직장인지 성인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든지 그분들이 학습하기 좋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까 여기서 보면은 카피를 그대로
네, 1분도 안 걸리죠. 카피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컨텐츠만 바꿔주고 이미지 바꿔주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애자일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조금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MID 스킬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있잖아요. 뭐 트랜스포메이션 티어리, 그 다음에 로보트 간호의 방법,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내가 설계해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1인 컨텐츠 시대에 맞춰서 내 컨텐츠들을 아이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코칭, 멘토링, 학습 정보 이런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다음에 MID, 요거는 보고 가야겠다. 네. 아까는 학습 설계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제가 몇 가지 안을 드렸죠. 지금은 내가 이제 그거를 갖다 진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첫 번째는 모바일 인스트럭셔널 학습을 뭘 가르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표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램 딱 들어가면 제가, 학교 로고를 썼죠.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나 이거 배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표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션. 지금 제가 만든 세션은 지금 이렇게 보면 탑 10, 세션 10까지 만들었죠. 이런 세션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이 세션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그 다음 세션이 궁금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워드든 뭐 엑셀이든. 그런 다음에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발을 시작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성, BGM, 뮤직, 영상 같은 게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 툴들을 쓰면 이미지, BGM, 그 다음에 영상들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들이 요새는 엄청 많아요. 1인 콘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구글에 가시면 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또는 제가 몰라를 1인 컨텐츠 시대에 맞도록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크몽가도 많고 하지만 좀 비싸요. 그렇죠? 작업 시간도 길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디자인을 이미 샘플로 해놨어요. 요것들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제목만 넣으면 영상이 자동 제작대로도 자동이 아니고 하루 만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내가 쓰고자 하는 컨텐츠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컨텐츠로 제작하는 건 쉽지만 영상을 넣고 싶다. 거기다 기계음 싣고 BGM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하나만 샘플을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내가 정하는 거죠. 타이틀 뭐라고 해야지? 서브 타이틀을 뭐라고 해야지?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디자인은 150개가 있고요. 네, 디자인은 150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가면 이런 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수만 개가 있습니다. 고르기가 곤란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인 컨텐츠로 학생들하고 뭐 어찌됐든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 제약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너무 잘하고 싶다, 막 프로페셔널하게, 유니크하게, 스페셜하게 이랬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거나 전문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해주고 학습의 효과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 이랬을 때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MID 설계할 때
해야 되는 방법론,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이거는 내가 직접 개발할 때 준비해야 될 방법 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시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여기서도 이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거의 없는 것 빼고 다 있죠. 어딘가에. 유튜브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든 뭐 네이버든 어딘가에 상당히 많죠. 그것들을 언제나 링크해가지고 여러분 컨텐츠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유튜브 가고 딴 데 갔다가 왔다가 안 하고 선생님 프로그램만 따라가면 내가 필요한 사이트 다 정보를 주니까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만 끝내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마이크로러닝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계속 웹사이트랑 연결한 걸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답을 쓰세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뭔가 아이들을 이런 거를 이런 MID로 개발하면 참 좋겠네 라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여기 타이핑 해보세요.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네. 그쵸? 지금 18분이 접속돼 있더라고요. 한번 넣어보시죠. 이게 세션 5에서 네. 여기 보면은 마지막 토론, 그룹 토론 넘어가기 전에 네,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한번 구두로 말씀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될까요? 한번 물어보셔도 좋고, 그렇죠? 어떤 교육을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뭐 플립 러닝, 브랜디드 러닝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렇죠? 역시 O2O 방식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렇죠? On and off 교육을 극대화시킨 거. 또 그런 거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이거 보고 와, 또는 수업 끝나고 가서 이거 한 번 더 봐. 뭐 그런 식의 교육은 요새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나중에 언제든 드릴 겁니다. 샘플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룹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분들의 의견, 나는 이런 교육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룹 디스커션을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어떻게 그룹 디스커션이 되는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네, 오, 좋아요. 역시 조이스 우께서 적극적이시네요. 딴 분이 했더니 호응을 전하는. 네. 이제 뭐 굳이 학생들하고 할 때 저처럼 화면을 안 보여주더라도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풍선말 달 수 있고 아주 좋아서 잘했어요. 짝짝짝 뭐 이럴 수도 있고, 선생님과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러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는지도 이제 점수표 주시고 샘플 볼게요. 샘플 보고 나면은 오늘 프로그램을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샘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시라고.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프로그램. 대상은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그래서 이제 어와나 아세요? 어와나? 어와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잡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분이 개발하신 겁니다. 아이들에게
성구 말씀과 영어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천마리키 창안자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개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개발했나 볼게요. 처음에는 이분이 한 거는 이야기 영상,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에 주의 집중시키라 그러잖아요. 아까도. 네, 제일 먼저 영상을 띄웁니다. 애들이 재밌어 있을 만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부 들어가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따라 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보라고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네. 요새 아이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게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유튜브도 다 자기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찍어서 올려, 사진 찍어서 올려 애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들한테 좀 불편한데 애기들은 되게 좋아해요.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제일 먼저 스토리 넣고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으로 쓰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아요? 먼저 스토리를 줬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 넣고요. 써주셔서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의 디자인 하실 때 유치원 아이들이 아직 한글을 읽는 게 불편하거나 또는 한글 읽는데 조금 어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다 음성을 실었습니다. 캐릭터도 그 음성과 같이 실었어요. 그러니까는 읽을 애는 읽고 들을 애는 들어라. 동시에 두 가지 다 하게 하는 거죠. 요새는 학습을 다 듣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고 또는 지하철이나 그 공공교통 안에서도 들기 때문에 음성과 캐릭터를 같이 주죠.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음성과 캐릭터를 같이 줬죠. 언제나 아이들이 읽기 싫으면 듣도록. 그래서 사운드와 BGM을 같이 줘가지고 애들이 학습을 극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분짜리 학습 명상입니다. 하루에 20개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게 이분의 학습 방법이에요. 천말 읽기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건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렇게 하고 단어를 연결시켰습니다. 님, 임금 킹, 이미지는 천상상 천말 읽기죠. 전국 패러다이스 진역 첫째 내가 많이 찾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선생님 보이스를 넣은 거예요. 선생님. 기계음 안 쓰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걸 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제가 몇 번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은 이게 이 교육 방식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도 참 놀랐는데 이 20개 단어를 아이들이 10분 안에 일단 암기해요. 적어도 반 이상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은 하셨고 이거를 이 3분 안에 3번 리피트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중복해서 애들이 선택적으로 하지 않고 3번은 기본적으로 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뒤로 가면 빨라져요. 옵스. 잠깐만요. 네. 뒤로 가면 빨라져요. 조스한테 엔드홈 나가게 네. 그 애들이 이걸 하면서 막 빨리빨리 따라하면서 막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재미를 유도하는 거죠. 막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좀 빨라져가지고 애들이 막 따라하면서 웃고 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영상을 띄워서 여기서는 보이스를 없애고 애 스스로가 따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서 바로 외운 거 오늘 2개 이상 외웠으면 무조건 영상 찍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외운 거를 막 찍어서 올리면 촥촥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1등 한 애들 칭찬해주고 누가 잘했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이들끼리 한꺼번에 공부하기도 하고 1대1로도 공부하게 하고 또 이게 선생님이 이거를 또 엄마한테 오픈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아, 오늘 이걸 공부했고 이렇게 외웠으니까 엄마가 칭찬해주고, 어떤 엄마는 자기가 뭐 레코드에서 애한테 엄마도 5개 외웠다 뭐 이러고 보여주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이 안에서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퀴즈.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퀴즈는 애들이 좋아하는 블럭 쌓기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답을 누르면 맞았고, 아니 틀리면 틀리다고 나오겠죠. 네. 네, 끝났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한 세션별로 보시면 액션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요거를 10분 안에 공부하도록 디자인한 겁니다, 이분은. 사실은 마이크로 러닝이 가능하면 10분 안에 학습을 끝내는 거를 권장하죠. 왜냐하면 10분이 가장 학습하기에 신나고 재밌게 끝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길게 가면 이미 집중력가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으니까 계속, 특히 랭귀지는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라고,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이 흥미를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언어를 갖다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10분씩 이 영상 다 포함해서 10분 공부하고 단어 20개를 외우는데, 10분 공부하고 20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10분 공부하고 3일 동안 10분씩 해서 20개의 단어를 외우는 걸로.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몇 개더라? 2,000개 단어인가? 그렇게 외우게 했더라고요. 두 번째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좀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이크로 러닝 프로그램을 짤 때는 아까 나온 것처럼 에자일에서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말고 재밌게 해서 피드백 보면서 그때그때 수정해라. 이런 방법이죠. 이분은 또 더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수님이 짜신 프로그램인데, 요새는 유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 학생이 왔을 때 한국말을 가르치는 분인데, 가장 초보 단계로 만든 거예요, 이게. 중국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중국말로 다 시작하고요. 중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설명해요, 이렇게. 강남에 어떻게 가요? 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그냥 발음은 영어로 이렇게 한 거죠. 명동 어떻게 가요? 홍대 어떻게 가요? 뭐 이런 겁니다. 그쵸? 이렇게 쭉 18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걸 배우고 나면 요 세션에서는 학생이 18마디는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안 그런데 여러분이 모바일 폰 볼 때는 위에 스피커폰이 떠요. 그거 클릭하면 이거 다 읽어줍니다. 차이니스 영어로. 들어가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자기 프로그램에. 캐릭터를 만들고 계속 중복해서 듣게 해줘요. 어떻게 가요? 강남 어떻게 가요? 명동 어떻게 가요? 홍대 어떻게 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분도 기계음보다는 본인의 음성을 직접 넣었어요. 왜냐면 on and off를 같이 하시니까는 가능하면 본인의 음성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면은 동일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렇죠? 계속 중복해서 듣도록. 택시로 가요. 택시로 가. 네, 이렇게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보면은 바로 그 말을 쓸 때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게. 그 다음에는 영상도 넣었어요. 18개의 발음을 계속 만든 거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8개를 동시에 외우는 것보다 하나하나씩 보고 까먹으면 바로 들어가서 열어보면 금방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도 그렇고 데스크톱도 그렇고 서치가 있어서 서치만 누르면 바로 거기에 바로 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1분 안에 끊기니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보고 웃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보고 얘기할게요. 모바일 폰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폰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서 녹음해가지고 그냥 띄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새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출입합니다. 명동 어떻게 가요? 지하철로 가세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17초짜리입니다. 17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네, 만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분이 하셨냐면은 그냥 이거 사다리, 이거 뭐죠? 이거 3단 다리 놓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 영상에다 그냥 그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본인이 하신 거죠. 웃기지만은 학생들은 이런 거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네.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뭐, 애기들이나 학생들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간 병맛? 뭐 이런 데 가볍게 만들고 아이들이 쉽게 외우고 빨리빨리 나가고 이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예.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아마 조금만 배우면 파워포인트 할 때도 그냥 내가 이미지 놓고 영상 갖다 업로드하면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그 이미지 갖다 넣고 본인이 모바일로 찍은 거 넣어가지고 잘라서 그냥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샘플만 잡아왔는데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 거죠. 이분이 하는 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본인이 더 신나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대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MID 왼쪽에 보면은, 그쵸. 왼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개발 신청하고 교육 완료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시스템에 들어왔던 18분들은 지금 이거 그냥 탭 이러면은 끝나니까 질문 5개입니다. 5개를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거 뭐냐면 내가 이런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을 한번 쓰고 싶은데 이거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션 요거예요. 세션 8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신청.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간단하게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정말 마이크로러닝이 이렇게 쉬워? 그러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드리고 온라인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열어드립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돼 있는데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 마이크로러닝 교육 방식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뭐 그냥 파워포인트 하듯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러닝에 대해서 만드는 게 사실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자, 제 교육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받을 건데 그 전에 그 설문조사 다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문조사 5문제 탭 해주시면 돼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거 지금 다른 분들이 개발한 거를 그 제3자가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거는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있는 건 되는데 다른 분들이 개발한 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그분한테만 권한이 있습니다. 만든 걸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3가지가 있는데 학교용 또는 그냥 마켓플레이스용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개발해서 이분들도 그런 거예요. 다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어떻게 파는지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주로 마이크로러닝은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기도 하지만 번들로 오프라인 교육에다가 번들로 넣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것처럼 보기도 하지만 그거를 그냥 옵션으로 팔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네,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팔아요. 보면은 보이시죠? 10,000원 뭐 이렇게 싸게도 팔고 진로에 대해서도 번들로 팔고 네, 이렇게 팝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1000마리키 50,000원에 팔고 있고요. 네. 비즈니스 아이소 KFQ에서는 이건 좀 비싸요. 240,000원짜리도 있네요.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야겠네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설문조사에 좀 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좀 제가 보고 제가 다음 강의 때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로러닝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프로그램 위주로 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